안녕하세요. B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미 S2, 한국에서 세미 S6 테스트의 유효성을 PSM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한국에서 PSM에서 인정되냐 안 되냐, 인정이 안 되면 왜 인정이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PSM에서는 세미 S6 테스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PSM에서는 측정이 아닌 계산에 의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산에 의한 방식은 IC 60079-10-1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끝나는 거죠. PSM을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식이 정해져 있고 그 수식대로 계산을 했고 그 절차를 따라갔다고 하면 그 수식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 계산은 제대로 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을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시험 방법은 잘 된 것인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원래는 자기는 계산식만 이렇게 검토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시험은 제대로 됐는지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PSM을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CMS6 테스트 자체는 너무 생소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전문 분야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 트레이서 가스 테스트를 코라스 인정 체계 범위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담당자는 안전보건공단 담당자이기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이죠. 안전보건공단이기 때문에 기표원,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되는 코라스 이쪽에서 얘기하는 시험 기준의 어떤 적절성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보건공단은 기표원이랑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조직이거든요. 여기 기표원은 산자부 소속이고요. 여기는 노동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PSM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S6 테스트, 트레이서 가스 테스트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신뢰를 하려면 먼저 이 시험 프로토콜부터 바로 잡혀야 됩니다. 정확하게 잡혀야 되고 그것을 공단 쪽에다가 설득을 해서 안전보건공단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어떤 시험이고 이런 것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PSM 담당하시는 분들은 되게 바빠요. 매일매일 돌아다니 공부할 시간 없어요. 뭐 만약에 이 시험을 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이걸 가지고 안전보건공단에 설명을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뭘로 비춰질 수 있냐면 저희 회사와 안전보건공단 사이에 결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공단 입장에서는 굳이 S6 테스트를 인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규격 그 60079-10-1만 가지고도 PSM 심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세컨 에디션인데 나중에 곧 서드 에디션이 나오거든요. 서드 에디션은 저희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컨 에디션보다 서드 에디션은 좀 더 폭발 위험 구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즉 세컨 에디션이 훨씬 더 서드 에디션보다 앞으로 바뀌게 될 에디션보다 훨씬 더 세다라는 거죠. 이걸로 하면 되는데 굳이 리스크를 갖고 이걸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미S2는 리크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리크가 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PSM에서는 그 NE 조건을 찾을 때 어떤 조건을 걷냐면은 리크가 검출이 되면 밸브 컨트롤을 하는 경우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이지 굳이 S6 테스트를 결과를 차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유회사 있죠. 정유회사 통해서 정유회사에서 그 유조선이나 유조 트럭에다가 혹은 탱크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곳곳에 정유회사들이 있고 그 정유회사들이 파이프를 통해서 석유를 나르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 이 정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배관들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요 배관에서 리크가 나면 이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
그 트레이스 가스 테스트가 그 산업계 전반에서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게 훨씬 더 테스트가 정확하다 보니까 이걸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 토양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과 그 미국의 기본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식의 트레이스 가스 테스트를 적용하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출 모델에는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직관 배관에 있어서 네, 여기에서 뭐가지가 땡강 날아갔을 때 요때 유출되는 양에 대해서 유출 모델이 정해져 있고요. 반면에 60079-10-1에서는 보시면은 그 배관 플랜지나 가스켓 쪽에서 틈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배관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쪽에다가 좀 그릴게요. 배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피팅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칙 나올 수 있잖아요. 요게 틈새가 굉장히 이렇게 0. 여기 보시면은 0.1mm 제곱의 면적, 예, 뭐 이런 식으로 틈새가 아주 작을 거다라고 간주하고 여기서 삐져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압도적으로 이쪽에 양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S6 테스트가 더 최악의 조건이긴 한데 생각해 보시면 이 배관이 냉각 날아가는 조건은 그 LNG 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석유 배관, 석유 공급관 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땅에 포설되어 있는 배관이 포크레인으로 인해서 이게 팡 찢어지면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상황 생기기가 힘듭니다. 가스박스 안에 배관이 어떤 이유로 모가지에 댕강 날아가겠어요. 어, 그 직원이 그 회사에 악감정을 품고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 6009-10-1의 모델이 반도체 장비에서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CMS2는 이 그 석유 산업의 어떤 그 유출 모델을 반도체에 크게 비판 의식 없이 적용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배관 그 가스가 흘러나오는 거를 기본 모델로 두고 있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직선 배관에서 CCS에서 공급받는 경우 배관 직관이 아닙니다. 가스박스가 이렇게 있고 보통 밑에 액세스 플로우 밑에 VNB라고 있고요. VNB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다시 꺾이고 이 사이에서 한번 꺾이고 올라가면 이게 직관이 될 수도 없고요. 이 직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VNB 이즉 VNB 모듈이라고 하는데 VNB 모듈에서 꺾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도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CMS6에서 나오는 이 직관의 길이가를 고려해야 되는 이 식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스 배관의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 꺾여서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이게 전부 다 용접 배관이에요. 그래서 파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일반 작업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 이 배관은요. 보통은 최근에는 이 배관이 케이스로 둘러싸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단계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배관 자체가 뭐가 댕강 날아가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예. 그리고 이제 인클로저 가스박스 안으로 배관들이 다 모두 직접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물리 충격이 가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스리크가 발생하면 이쪽 라인에서 VNB 쪽에서 예, 이 가스박스라고 요 라인에서 밸브를 탁 차단해 가지고요 가스밸브 공급 자체 유출 자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적절하지 않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가스켓에서의 유출입니다. 반도체 장비에서의 가스 유출, 액체 유출은 다 가스켓 너머로 이렇게 질질질 새어 나오는 형태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IC 모델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CMS6에서 나오는 그 모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유출된 후에 바닥에 이렇게 액체 풀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기화가 되는 이 모델 이베퍼레이션 모델에 대해서도 CMS6에 나오는 그 계산식과 IC에서 나오는 계산식이 서로 다릅니다. 이게 이제 CMS6 모델이고요. 이게 IC 모델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예. 완전히 달라서
공단에서도 이식은 듣보잡식인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익숙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 식을 가지고 시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네요. 저는 이게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혹은 이제 평가하는 회사들 여러 회사들 그 회사들이 굉장히 오만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국의 자기 제도들만 생각을 하고 한국, 일본, 중국 이 IC를 채택하고 있고 그 제도가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제도를 뭐 한국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미국 엔지니어들 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럿 만나봤는데요. 되게 음, 말, 좀 서양 사람들이라서 좀 있어 보이는 듯한 말을 하는데 익숙할 뿐이지 내실은 정말 없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공격을 하잖아요. 반론 제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나 하고 넘겨버립니다. 아 정말 답답해요 그 사람들. 아 네. 욕은 여기서 하고 끝내고 어쨌든 수식이 다릅니다.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역시 S6 테스트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음, 그래도 좀 합일점을 찾는다면 한중일에서는 IC 유출 모델을 기반으로 S6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공단에다가 액체 풀은 이식을 적용하고 가스는 요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가스 유출 모델을 하면 어쨌든 공단에다가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시험을 하는 곳이 그 이 유동 시험, 유체의 흐름 추적 가스 시스템에 대해 추적 가스 시험에 대해서 국가 공인 시험소, 콜라스 시험소까지 획득을 한다면 완벽하겠죠. 네. 그러면은 뭐 공단에서도 기표원이랑 싸워야 되니까 코라스 성적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표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현재 그 반도체 쪽에 세미 S6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 코라스 국가공인시험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시장성이 없어서 시작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S6 테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코라스 국가공인시험소 자격을 획득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그 안전보건공단의 그 수뇌부 PSN과 관련된 그 조직과 어, 함께 잘 협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유착 관계의 의혹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될 텐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